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생아라고도 하죠. 네. 이 쌍둥이들이 명리사주에서 연주, 월주, 일주는 똑같죠. 근데 시주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주의 영향력이 어떤가? 시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나타날까, 다르게 나타날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같이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날까요?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과연 그런가? 그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얘기겠죠? 네. 네. 여기 목차를 보면은 출생 시각이 결정되는 방식, 그 다음에 행동 양식, 쌍둥이 사주, 여기에 유전적 요인, 이게 유전적 요인 하면 연주, 월주, 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수의 큰 작용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크게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에서 가정 환경하고 개인 환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쌍둥이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약신운일 때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영향을 받는가. 그러면 명리사주적 요인에서 시간이 영향력하고, 그 다음에 시주의 영향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하고 추론으로 나중에 물상까지 연결해서 어디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쌍둥이 출생 시각이 결정되는 방식인데, 여자, 남자, 성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그대로요. 둘째는 첫째 출생 시각의 2시간 후요. 한 시즌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인 경우에는 성별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대운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가 자시 전 출생하고 둘째가 자시 후 출산인 경우에는 일주와 시주가 다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 그럼 해가 바뀐다는 얘기는 음력으로 입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시 전하고 자시 후가 이렇게 딱 되면은 사주 전체가 다 바뀌는 거지. 연월 일시가 다. 자, 지금서부터 소론 일란성 쌍둥이 행동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행동 양식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양친에게서 받은 유전 형질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별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얼굴 및 체형까지 매우 흡사하며 목소리까지 같아 구분하기가 불가능해 가까울 정도로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쌍둥이의 싸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의 신체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힘든 싸움이라 승패가 갈리지 않아 하루 종일 싸우기 때문에 부모는 옷도 같은 색깔, 음식도 같은 양을 고려합니다. 한 명이 울면 같이 울고 병치레도 둘이 거의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 형질이 거의 같은 쌍둥이는 성격에 유전자가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란성 쌍둥이들이 어릴 때 똑같이 차려입은 것을 본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한국 여자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은 실력도 인성도 서로 비슷합니다. 이어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까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면 성격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떨어진 기간이 오래될수록 성격은 더 달라집니다. 참고로 시간이 갈수록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유머 감각의 경우 유전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큽니다. 이처럼 쌍둥이 연구를 통해 첫째, 유전자의 영향력, 둘째, 환경의 영향력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명리, 사주, 시주의 영향력이라는 또 다른 요인을 설정하여 성격의 차이점과 행동 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자 일란성 쌍둥이 사주를 제시합니다. 자, 이게 언니가 개축, 개해, 을의 사시에 태어나서 신사시가 되는 거죠. 근데 3분 차이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연주, 월주, 일주는 똑같으죠? 그게 뭐만 바뀌죠? 시주만 바뀌죠. 2시간 뒤로 하니까 이게 사시에서 오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모.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장명을 한다 그러면은 장명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조우가 뭐고 약신이 뭐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는 똑같아요. 사화냐 오화냐의 문제잖아요. 화는 똑같은데 여기 임수하고 신금의 문제인데 조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용신하고 약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천간에는 이게 뭐를 넣는 게 좋을까요? 병화를 넣는 것이 좋습니까? 정화를 넣는 것이 좋습니까? 병화. 왜 병화를 넣는 것이 좋죠? 그렇죠. 여기 을목이 있고 여기 을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병화를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뭐를 넣는 것이 좋을까요? 저 어떻게 됐든 물이 너무 많잖아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뭘 넣어요? 무토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병화하고 무토를 넣는다고 하는 얘기는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수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일반격이라는 얘기예요. 일반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부평초가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부평초가 안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 해중에 무토, 이 해중에 무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수라면은 그대로 그냥 종을 한 사주예요. 이게 만약에 부평초가 됐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삶이 지금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따라간 사주가 아니라 여기 있는 무토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줬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화하고 무토를 쓰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겨울철에 목은 좋은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요? 이거요, 어릴 때 고생 꽤나 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아버님이 나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축이 습토라서 그렇게 큰 역할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병이 괜찮죠? 여기 인중에 병화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정화 괜찮고, 이거요, 모구는 별로요. 병곡점이 어디냐? 이게 무토운일 거예요. 지금 어떤 운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약신운이 들어왔죠? 약신운이 여기 들어와서 이 무토가 큰 역할을. 근데 지는 습토죠? 지는 습토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같이 있었을 거라. 그 다음에 기는 좋고 사는 이제 사오미로 가죠. 그러면 자보자고요. 저희가 이 앞에 삶하고 이 뒤의 삶이 앞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변곡점이 어디가 되느냐? 이 약신은 무진이. 내 한참 활동하고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고 사오미로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게 50세라 그랬죠? 앞으로 이렇게 사오미로 가니까 이분들 삶이 탄탄대로잖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여기는 사시에 태어났으니까 신사요. 근데 동생은 신사로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모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신사의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동생은 이거 난 무슨 팔자요? 사시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모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삶이 동생이 더 역동적일까? 언니가 더 역동적일까? 동생이 더 역동적이라야 돼요. 그럼 과연 그 동생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았을까? 그럼 언니는 신사의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동생은 이모의 성질이 잘 나타났을까? 그거를 우리 일란성 쌍둥이의 이게 유전적 요인을 첫째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을 꼽아. 이게 두 번째 요인이요. 그러면 우리 같은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명리적 요인도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연주, 월주, 일주는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유전적 요인을 살펴본다고요. 이랬을 때 여기 해월의 을목이요. 해월의 을목인데 이게 수가 왕해. 그리고 이게 습토요. 그러면 이 사주가 한습해졌잖아요. 이게 한하고 습이. 그러면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아픔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해중의 무토가 그 역할을 다 하더라. 첫째 이 무토가 제방을 쌌죠. 그리고 물기를 내줘, 수로를 내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역부족이라. 그래서 역부족인데 그래도 버티고 나간다고요. 이게 수가 병인데 무토가 이제 약신이 되는 거지. 이 수가 병입니다. 이것도 병이고. 그러면 해중 이 무토 때문에 이 을목이 부평초가 아니 되었고 사화 오화가 있어서 이게 겨울철에 약초구시를 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해와 자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자자가 있다면 을목이 부평초예요. 그렇게요. 왜 그런 거 아니? 자는 수제왕으로 임계수만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연주 보자고요. 연주에서 이게 개축이라. 이게 겨울비요. 그러니까 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럼 축은 사유축 금국이요. 이게 지금 금고잖아요. 그래서 대개 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주 보자고요. 개해요. 이게 큰 강이라고요. 이게 맑은 강이요. 이게 저희들 알고 있는 간여지동이잖아요. 맑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역동적이죠. 물이 흘러간다. 말이 달려간다. 바람이 분다. 이런 건 다 먼고하니 다 역마예요. 그래서 그 역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이분들이 진취적이요. 근데 벌써 여기서 개하고 개수 있고 일주도 의뢰라. 그럼 이게 수가 왕하죠. 이런 사람들은 꼭 바다 건너 많이들 가요. 유학도 그렇게 하고. 일주요. 이게 의뢰라고요. 이게 무르에 핀 꽃이라. 그러면 이게 연꽃의 물상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흙송에 피는 꽃이신데, 그러면 연꽃밥 있죠? 열매를 가지고 저희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연자라고 하는 말씀 들으셨나요? 이게 연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연자육 하기도 해요. 이게 한방에서 이게 자양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약재예요. 근데 자라고 하는 것은 신화 열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부기자, 복분자, 토사자, 이런 말들이 이게 신화 열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뢰 같으면 저는 이런 연자로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요, 다시 풍목. 봄은 목이잖아요. 봄바람이 분다 그래요. 지금 봄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되게 건조해요, 이때. 그래서 산불이 많이 나. 그래서 목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풍목이라 그래요. 다시 풍목. 그래서 을목은 바람이에요. 해수는 큰 물이요. 큰 물 위에 바람이 일렁이고 있네. 그러면 이게 물결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 을목이 약초인데, 약초 중에 어떤 약초라고요? 연자요. 연자육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 월, 일주를 저희들 어디 한번 알아봤어요. 자, 아까 해수 있었죠? 이 해수가 무갑임이 있잖아요. 무토는 약신 역할을 하고 제방하고 물길 내주고, 그렇죠? 을목이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중의 갑못이 이게 씨앗이라. 근데 씨앗이 크면은 을목이 지원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병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등락해갑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요. 근데 여기 임수는 어쩔 수 없이 큰 물이라. 그럴 때 저에게 을해니까 이게 약초가 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게 핵심이 해월 을목이 희지에 사를 가진 건 언니요, 동생이요? 언니. 이모, 동생. 사호화를 이게 굉장히 을목이 반겨해. 그래서 해중무토가 제방을 쌓아서 을목이 약초 역할을 하는 그런 구실을 하더라. 그러면 환경적 요인에서 가정 환경 보호자고요. 돌전에 참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아까 저 대운에서 어릴 때 고생했죠? 그 운이 아버지는 생사가 불명해. 어머님은 국악인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님 공연하는 데 갔겠죠. 그 보고 듣고 한 게 그거라. 근데 외할머니 댁에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은 바쁘고 그러니까 외할머니 댁에서 성장을 했어. 그러면 어머님의 영향으로 쌍둥이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어. 근데 문제는 이 자랄 때, 초등학교 때 벌써 인성이 거의 형성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환경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아마 그 환경적 요인을 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작년에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운명을 했어. 근데 첫 제사가 돌아오니까 언니는 미국에서, 동생은 일본에서 제사 때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만나서 저 제사 끝나고 나를 둘이 똑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심이 깊으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인 환경에서 언니는 서울 소재대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을 했어. 어머님이 영향 어쩔 수 없이 받았네요. 그래서 이게 가야금 전공하고 한국에서 내가 가야금을 전공하고 살을까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금 가지고는 자기 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다 판단이 딱 떨어져가지고 친구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쪽의 공부를 또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래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고연봉을 받아. 그래서 자녀로는 딸들을 낳았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사 보조 자격증을 취득했어. 미국 약사 그 자격증 딴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고등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 미국에서 사귄 그 미국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자기를 많이 그 친구들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자기 하는 것이 따라 달렸지.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환경적 요인인데 개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생이 개인 환경 문제. 이게 지방소재대학교에서 똑같이 가야금을 했어. 근데 가야금하고 가야금 병창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창이라는 것은 노래 부를 창이요. 가야금만 연주하는 것하고 가야금을 이게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 그게 병창이요. 그래서 뛰어난 노래 실력이 있어. 지방에서 전액 장학금. 그런데 이 동생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일본으로 건너가야겠다. 그러면 뭘 포기한가요? 국악을 포기한 거죠. 이제 자매가 서로 이거 국악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은 큰 데 가서 놀자.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바다 건너가야겠죠. 그래서 바다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근데 여기는 앞불사 자녀가 없네. 그렇게 자녀를 가지려고 이게 시험관하기도 가지려고 하더라도 안 되고 그 고통이 지금도 약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일본에 가서 방송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회사에서 근무해.
그래서 방송 에디터로 아주 능력을 인정하는데 방송학과가 그 학과가 일본에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과래요. 참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런 데로 들어갔을까. 예, 자기 적성에도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한말로 신사의 그 시주하고 이모의 일주하고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아, 이모는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성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개인 환경입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냐? 저희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외모가 많이 달라요. 158하고 160이니까 거의 키도 비슷하죠? 다 미인이더라고요. 말소리가 유창해요. 아까 동생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랬죠? 왜 그렇게 말소리가 유창할까요? 왜요? 물이 흘러가는 소리. 사춘기 때는, 어릴 때는 많이 싸웠지만 사춘기 때는 서로 이제 말하자면 싸우다 지쳤겠지. 그래서 이제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 쌍둥이가 많이 싸운다는 거 요번에 알았거든요. 대부분 많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형제의 자매가 좋은 줄 이제 늦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는 같이 살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데 한쪽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살고 미국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쪽으로 일본에 와가지고 한 6개월 같이 살고 하면 되겠네요. 자, 41세 약신대운 살펴보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언니는요, 새 집을 지어서 입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취직을 했어, 이때. 그런데 이런 진토는 아픔도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냐? 자녀의 사춘기로 어려움.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겪는 거지. 그런데 약신운을 기점으로 해서 지인이니까 사오미.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언니는 이 무진 약신운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참, 그러면 이 약신운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동생은 이 약신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직을 했어. 그런데 직무 변경만 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런데 승진으로 이 일이 폭증했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는 많이 좀 받았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섞어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확실히 이 약신의 운은 크게 받았다. 그건 명리사주적 요인이 이게 이질성이라고요. 언니는 신금이었었고 동생은 뭐였어요? 임수예요. 그러면 신금하고 임수의 그것이 밑에는 사와 오화이지만 특히 큰 차이가 이 신금이냐 임수냐의 문제예요. 그럼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금이라는 것은 작은 쇠요, 이게 낫이요, 칼이요, 자갈이요, 보석이요, 완제품이요, 곡식이요, 반대처요. 그렇죠? 이거 대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인이요, 성격이 예민해, 남하고 좀 사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의리가 있어. 질환이 있으면 폐나 대정 쪽에 문제가 있어. 그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두뇌가 총명해, 자기 보호 능력이 강해, 자존심이 이만저만 아니요, 미인이요, 이 명리나 역학이나 철학이나 이쪽에도 관심이 많아. 그런 쪽이. 그러면 신금 보석을 임수가 씻겨주어, 해수가 있잖아요. 씻겨주어 보석이 빛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신금 보석이 사화가 있어요. 신금 보석이 병화 태양에 이게 반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수겹장으로 빛난다는 얘기지. 그런 이게 언니하고 동생의 이질성이 벌써 여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니는 본래 자기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 원래 자기는 신사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동생은 우리가 임수라. 이게 땅의 물인데 큰 물이라. 강, 바다, 호수, 이게 생명수 되고,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잖아요.
양수가 가장 큰 물이요. 농업용수로도 되고 공업용수로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큰 물이면 이런 역할을 또 해야겠네요. 이 수는 이게 지혜라. 질환이 있으면 신장방광적으로 나타나요. 이제 물은 포용력이 있고 환경 적응력이 강하고 친화력이 있고 침투력도 있고. 저희 이제 물 할 것 같으면 노자의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자의 상선약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임수계를 보아가지고 수가 태왕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임수는 조의 근간을 이뤄 수화의 문제가는 항상 임수가 가지는 거잖아요. 자, 이게 동생과 언니의 그 이질성이요. 이게 시간에서 나타나는 신금하고 임수의 그 특징이라는 얘기겠죠. 저희 신사에서 이건 시지죠. 무경병인데 무토는 제방이지고 이게 약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경금은 병화에 빛나는 거고 을목에게 저 경금은 정관이 되는 거죠. 직장 직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병화는 을목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을목이 약초인데 약초 아까 뭐라 그랬죠? 을이기 때문에 이게 연자육이라 그랬어. 그럼 이게 목이기 때문에 인을 펼치는, 이 두 분 다 인을 이렇게 펼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신사는 신금 보석이 병화 태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총명하고 미인이고. 그래서 우리 신사는 영국 신사 얘기한 것처럼 이 신사하고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흰색이죠. 사화는 이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사가 되는 거죠. 백사는 흰뱀이죠. 길한 짐승이라고요, 백사가. 나라에 좋은 일이 있거나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백사, 이게 흰뱀이요. 그래서 이게 부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꿈을 그렇게 꾼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명리사주적 요인에서 이질성이요. 이게 동생이요. 이게 수와 화의 문제라고요. 그럼 이 수와 화가 대립이 되면 수화 상쟁이요. 이게 수화의 상쟁이는 뭔고하니 이모의 문제가 아니라 개수하고 오화의 문제일 때 저는 수화의 상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수화가 상쟁이 되면 가정이 불화요. 근데 수화가 조화가 되면은 이것은 수화 기재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본 명식은 이 수화 기재로 저는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이게 수는 검은 색깔이죠. 이게 말 옷자라. 이게 검은 말이 흑마라고. 그러면 흑마 새카만 게 바짝바짝 빛나는 말 명마죠. 좋습니다. 명마이면은 사람으로 치면 미인이요. 그게 멋있어. 근데 말이 달리는 그 힘, 저돌적인 것이 있고. 아유, 말이 지 맘대로 다녀. 그러니까 이것도 역마라고요. 바람도 역마, 물도 역마. 요렇게 됐을 때 언니와 동생의 그 시주에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참고사항이요. 국악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미련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요. 태몽이 맑고 깨끗한 파란 큰 바다에 아름다운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 어떤가요? 태몽과 사주명식이 딱 부합돼.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 자매와 아름다운 물고기 두 마리가 이거 똑같은 거죠. 수왕사주와 해외에서 국제 결혼을 해요. 이게 수가 왕한 사람들은 해외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국제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게 많다 그랬죠.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이 태몽과 어쩌면 이렇게 일치를 할까. 그분들 신념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러면 살아온 모습이 최선 다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언니는 미국에 가서 그 어려운 약사 시험 통과해가지고 큰 병원에 근무하고
동생은 방송 에디터로 근무하면 재변신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라고요. 이게 자기 좌우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삶이다. 또 하나 좋은 것이 많이 받았으니 많이 베풀며 살재요. 그러면 제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란성 쌍둥이 행동 양식을 크게 첫째로 유전적 요인이죠. 두 번째 환경적 요인이죠. 이것이 현대의학 학자들이 주장하는 큰 요인이라. 명리학을 공부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야, 그것만 요인이 아니라 여기 명리 사주적 요인도 큰 몫을 차지할까 안 할까 한번 의문을 품은 적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을 일란성 쌍둥이가 너무 좋은 예가 돼가지고 앞으로 저도 이쪽으로 어디 한번 박사 논문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독자의 그 견해에 어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맡길 테니까 쌍둥이 사주가 혹시 접하면은 관심 있게 특히 위가 아니라 아래 동생 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지금 여기 해가 있고 해바라기가 있죠. 이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니라는 얘기예요. 신사니까. 사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해바라기죠, 해죠. 이게 뭐냐니까 이게 달맞이 꽃이래요. 달맞이 꽃은 언제 나와요? 이게 오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신사고 이게 이모요. 그러면 이것은 해고 달이잖아요. 그러면 왜 언니 물고기가 왜 이렇게 작을까를 저를 생각해 봤어요. 보석이 커요, 작아요? 신인데 그러니까 좀 작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실은 있죠. 이게 이모는 어쩔 수 없이 크잖아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을 또 크게 했는데 이 활동량이 굉장히 말하자면 풍성한 거라. 그런데 이게 바다밑인데 여기는 붉은색이 더 강해요. 이 짝보다. 오하니까 이게 조금 더 따뜻함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장 같은 데에 보석이 가득 찬 것 같아. 이것은 해고 이것은 달입니다. 해는 낮에 나와야죠. 달은 언제 나와요? 밤에. 그런데 이게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터지게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일자와 월자가 서로 합쳐서 살고 싶다 그랬죠? 지금 자매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은 뭐가 돼요? 발걸명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갈 것이다. 예, 큰 바다에 물고기 두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데 이게 해와 달 그쪽으로 봐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이 쌍둥이 그 물상하고 태몽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여기가 언니고 여기 동생이에요. 둘 다 똑같이 대학교 때 가야금 했다 그랬죠. 근데 언니는 여기 해가 여전히 해바라기라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것은 달맞이 꽃인데 아리랑 노래가 있어. 왜 여기 아리랑 노래가 있죠? 병창이기 때문에. 가야금 병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방송 에디터잖아요. 방송 에디터 하면서 저 노래를 잘해가지고 동생이 장학생 됐다 그랬죠? 그것도 하고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이게 누구 같아요? 언니 물상이죠? 여기 있는 요 모습이 뭐래요? 우리 각골문 생각하세요. 이거는 한자 안 배운 사람들은 물러. 이 집이잖아요. 집면자잖아요. 그러면 아까 약신운에서 언니가 뭐 샀다 그랬어요? 새집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약신운에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이고 크게는 이게 병원이라. 여기 병원이니까 병원 마크 있네요. 이게 꽃병이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에요. 내 터전에 좋은 일을 이렇게 빻는 쪽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 화병도 좋고 내 삶의 내 가정도 좋고 내 직장이
이렇게 의로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간다는 이 이미지도 멋지죠? 네. 동생은요, 어쩔 수 없이 방송 에디터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달맞이 꽃이에요. 달맞이 꽃 몇 송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싹이 자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런 분화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형상이 없다는 얘기요. 이는 이렇게 돼서 이것도 형상이 없어요. 선일 뿐이야. 3도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4는 이제 형상이 생겨요. 이게 형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에올리가 있잖아요. 에올리가 있고 사람인이 있어요. 그러면 실체적인 삶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진운이 약신운이었죠?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을 마지막으로 담았다. 앞으로는 이 물은 다 소진됐고 앞으로는 사오미로 가서 잘 사는데 저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저희들 이 공부대 이거 진사방이 있어요. 다 같이 진사방. 진사방은 천문이거든요. 하늘문이라고요. 이 천문이 열리는 거거든. 그럼 이 천문이 열리면 어디서 열리느냐? 사오미로 가서 딱 열려요. 청림 얘기가 참 멋져요. 이게 회전문이래요. 그럼 회전문이라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되는 거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회전되는데 어떤 쪽으로 회전되느냐? 저는 천문이 열리는데 사오미 쪽으로 열려서 이렇게 멋지게 가는 거죠. 삶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설명드릴게요. 시주 신사와 이모를 비교 분석한 바, 그 신사와 이모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남을 우리 알 수 있었어. 이게 동생이 신사로 태어났는데 이모를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임수와 오화의 영동력이 발동하기 시작해.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갖거나 좋은 아우를 가지면은 이것이 불려질 때마다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랬을 때 저희 행동은 의식의 산물이에요. 어떤 것을 언행으로 표출될 때에는 내 정신이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임수로 시주가 바뀐 동생이 이모의 기운을 계속해서 받아. 그러면 이 기운이 내면화되어 행동으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일란성 쌍둥이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저희 명리학을 공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일란성 쌍둥이 그 행동 양식의 명리 사주적 요인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